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바깥바람이 차거나 혹은 마음속에 일렁이는 파도가 커서 잠시 쉬어갈 곳이 필요하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실 닭띠 보살님들에게 지난 몇 년은 마치 단단한 흙 속에서 보석이 되기 위해 수없이 깎이고 부딪히는 시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언제쯤 내 노력을 알아줄까 싶어 밤잠 설친 날들도 있으셨을 테고요. 하지만 보살님, 명리학의 흐름 속에는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볕이 드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2026년 병오년의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다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보살님이 마주하게 될 구체적인 기회의 갈래들과 그 길목에서 어떤 마음을 먹으면 좋을지에 대한 조심스러운 조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보살님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보살님의 소중한 2026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병호의 붉은 태양과 유금의 조우, 보석을 재련하는 숙명의 시간. 보살님,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서 사주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미래를 맞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이 날씨에 적당한지를 살피기 위함이지요. 2026년은 60갑자로 병오년입니다. 천간의 병화는 하늘에 떠서 만물을 비추는 태양을 의미하고, 지지의 오화는 땅 위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혹은 쉼없이 달리는 적토마를 상징합니다. 위아래가 모두 불로 이루어진 가녀지동의 형국이라 그 기세가 유달리 강렬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닭띠이신 보살님들은 사주 명리학에서 유금이라는 글자를 품고 계십니다. 유금은 신금처럼 거친 원석이 아니라 이미 수만 번의 두드림을 거쳐 완성된 보석 혹은 아주 예리하게 날이 선 칼날을 의미합니다. 깨끗하고 결백하며 자신만의 분명한 성과 주관을 가진 기운이죠. 명리학의 원리로 보면 뜨거운 불이 차가운 금을 만나는 것은 화극금이라 하여 충돌과 압박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살님,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보석은 어두운 상자 속에 있을 때보다 강렬한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하는 법이니까요. 2026년의 이 뜨거운 열기는 보살님을 태워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보살님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라는 하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사회적 발탁과 존재감의 발현에서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보살님은 그동안 남모르게 실력을 갈고 닦아 오셨을 겁니다. 남들은 대중 넘어가는 일도 보살님 특유의 꼼꼼함과 완벽주의로 빈틈없이 처리해 오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거나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 속상했던 적이 많으셨을 거예요. 병오년의 강한 화기운은 보살님이라는 보석 위에 쌓인 서리와 먼지를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보살님의 광채를 볼 수 있게 하는 무대 조명이 켜지는 격이죠. 직장인이라면 핵심 부서로의 발령이나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보다는 드디어 내 차례가 왔구나 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사업가라면 보살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대중의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특히 SNS나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가 아주 잘 먹히는 시기이니 스스로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당당함입니다. 평소의 겸손도 미덕이지만 2026년만큼은 이것은 제가 공들여 만든 결과물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편이 기운을 타는데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보살님이 당당할 때 주변의 기운도 보살님을 중심으로 정렬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재고의 형성과 자산의 재편입니다. 병오년의 오화 속에는 기토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를 명리학에서는 화토공존이라 부르기도 하죠. 닭띠 보살님들에게 이 기운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의 역할을 겸하게 됩니다. 즉, 단순히 바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바쁨이 결국 나의 문서 운이나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자격증, 저작권 같은 문서 형태의 재물에 운이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공부가 있거나 취득하고 싶었던 면허가 있다면 2026년에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 공부가 당장은 돈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병오년의 뜨거운 학습 열기는 훗날 보살님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경제적 방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만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할 때는 충동적인 확장을 경계해야 합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지는 성질이 있어 옆집 누구는 뭐로 대박 났다더라 하는 소리에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보살님은 본래 계산이 정확한 분이시니 그 천성을 믿으세요. 남의 말에 휘둘리기보다 보살님이 직접 확인한 데이터와 문서를 믿고 움직이는 것이 재물을 지키는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스럽게 조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심리적 과부하와 화기의 조절입니다. 병오년의 열기는 보살님의 완벽주의 성향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보석인 유금이 너무 뜨거운 불에 노출되면 팽창하다가 균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는 갑작스러운 감정의 폭발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살님, 명리학에는 수화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물이 적절히 섞여야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죠. 2026년에는 보살님의 열기를 식혀줄 수의 기운을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푸른 바다를 보러 가거나 거실에 작은 어항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검은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활용하는 것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보살님은 쉬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병오년에는 쉬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바닥나면 들어오는 복도 제대로 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밤 11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고 보살님만의 고요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그 어둠의 시간이 보살님의 보석 같은 재능을 다시 차갑고 단단하게 재련해 줄 것입니다. 관성의 변화와 귀인의 조력 흔들리는 인연 속에서 꿈피는 결실. 보살님, 이제 조금 더 깊은 관계와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2026년 병오년은 닭띠 보살님들에게 관성이 매우 강력하게 들어오는 해입니다. 명리학에서 관은 나를 통제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나를 사회적으로 귀하게 만들어주는 계급장이나 직위를 의미하기도 하죠. 닭띠에게 오화는 편관의 성질이 강하지만 천간의 병화가 정관으로 중심을 잡아주니 이는 곧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찾아오는 역동적인 시기임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마주할 변화는 인간관계의 대청소와 귀인의 등장입니다. 닭띠 보살님들은 의리가 있고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때로는 그 의리가 짐이 되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조차 끊어내지 못하고 속상해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오년의 불꽃은 보살님 곁에서 에너지만 뺏어가던 가짜 인연들을 태워 없애는 정화작용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흐름이 생길 수 있는데 처음엔 그것이 배신감이나 쓸쓸함으로 다가올 수 있겠지만 보살님, 이것은 더 큰 귀인을 맞이하기 위해 마당을 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빈자리가 생겨야 비로소 보살님의 진가를 알아보고 진심으로 끌어줄 진짜 귀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특히 2026년 중반기쯤 예상치 못한 장소나 모임에서 보살님에게 귀한 정보를 주거나 일적인 기회를 제안하는 인물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보살님보다 연배가 높거나 경험이 풍부한 분일 확률이 높으니 처음에는 조금 까다롭게 느껴지더라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어 보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그 인연이 보살님의 인생 이막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명예의 상승과 권한의 확대입니다. 그동안 보살님께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자리에서 묵묵히 지원 사격만 해오셨다면 이제는 보살님이 무대 중심에 서서 지휘봉을 잡아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유금이 오화라는 뜨거운 관성을 만나는 것은 나를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아도 될까? 라는 불안함이 들 수 있지만 운의 흐름은 이미 보살님을 지도자의 자리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된 일이나 큰 조직과의 협약 혹은 지역사회에서의 명예직에 출마할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병오년의 병화는 보살님에게 합리적이고 정당한 명예를 안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리가 높아질수록 아래 사람들의 시샘이 따를 수 있으니 성과를 냈을 때는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는 겸양의 지혜를 발휘해 보세요. 그것이 보살님의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야 할 대목은 가정의 화합과 개인적 치유입니다. 운이 상승하고 바깥 활동이 많아지면 정작 가장 소중한 울타리인 가족이나 나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병오년의 강한 화기는 가정 내에서도 사소한 일로 불씨가 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보살님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날카로운 말투가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살님의 눈에는 상대방의 부족함이 너무나 명확히 보이겠지만 2026년만큼은 맞는 말보다는 따뜻한 말을 선택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었어라는 한마디가 보살님의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 평화가 다시 보살님의 바깥 운세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겪는 심리적 변화들은 보살님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불쑥 튀어나올 때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그때 내가 참 힘들었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병오년은 보살님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영적 도약의 해이기도 합니다. 재물운에 대한 최종적인 조언을 덧붙이자면 2026년은 큰 것을 얻기 위해 작은 것을 내어주는 지혜가 필요한 해입니다. 당장의 소소한 이익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 베푸는 식사 한 끼, 차 한 잔의 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지출이 아니라 보살님의 평판에 투자하는 씨앗입니다. 병오년의 보살님은 나누면 나눌수록 그 복이 배가 되어 돌아오는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보살님, 사주는 정해진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해야 할 인생의 지도입니다. 2026년이라는 지도는 보살님에게 뜨거운 열정과 냉철한 지혜 사이의 균형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살님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단단한 분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빛을 발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죠. 이제 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보살님만의 속도로 그 길을 걸어가세요. 너무 빨리 달리려다 발을 헛디디지만 않는다면 2026년 말에 보살님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서 계실 겁니다. 힘든 날이 오면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보살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기운이 보살님을 돕고 있고 저 또한 이곳에서 보살님의 안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2026년이 지나갈 즈음 보살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해에 나는 진정으로 나를 찾았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보살님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살님의 삶에 늘 평온과 복락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살님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편안하게 쉬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오늘 준비한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보살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병오년의 뜨거운 운 흐름 속에서도 보살님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어떤 불꽃도 보살님을 태우지 못하고 오히려 찬란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보살님의 앞길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구독은 보살님께 더 좋은 기운을 전달해 드리는 저의 약속이고, 좋아요는 보살님의 복을 불러오는 작은 실천입니다. 댓글로 보살님의 고민이나 다짐을 남겨주시면 저도 정성껏 읽고 마음의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살님, 당신은 존재 자체로 소중하며 당신의 앞날은 당신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을 것입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성불하세요.